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원전, 전력망, 해상풍력 산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궁금한 건 관련주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일 것 같은데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죠, 반종민 소장님? 예, 그 옥석 가리기도 중요한데 이게 원래 이제 정책이라는 게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고 이제 공표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실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부 정책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적으로 기대감이 계속 좀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바로 이제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보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력망, 해상풍력, 고준위 특별법이 모두 좀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서 전력망과 이제 고준위 특별법의 경우에는 공표 후 6개월, 공포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특별법을 살펴보니까 송전선로 확충을 좀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30년 단위로 5년 주기를 통해서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망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나 이쪽에 대해서는 단순히 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고 계속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그 보도자료나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사업자의 그 한전, 그러니까 한국전력입니다. 여기가 그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자로 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SOC 공동 건설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철도 지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준위 특별법의 경우에는 결국은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핵 원료 그 연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들인데 여기도 지금 부지 선정만 하게 된다 한다면 13년 정도 걸리고요. 심지어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 그리고 처분 시설은 6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의 경우에는 지금 원전 해체 중에서 결국은 이제 폐기물 쪽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대상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뭐 우진과 오르비텍이 있긴 한데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그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장기적인 로드맵적인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인허가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탕이 되면서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풍력 쪽에도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수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실제 그 허가를 받거나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주의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모두 좀 포함된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주의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좀 크게 포트폴리오를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지금 미 증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전력설비 쪽에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더 나와주고 하락폭을 좀 막아준다 한다면 그땐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명에너지와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이게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쪽은 신규 접근이 유효한데 당장 오늘보다는 그래도 다음 주 정도의 흐름들을 보고 체크를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을 좀 잡고 일단 신규 접근이 유효한 대명에너지 또 SK 이터닉스까지 관련 종목들 각각이 매매가 유효하다 이런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계 소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계의 이 관련한 매출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켰는데 주목할 곳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뒤를 바짝 붙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현재 주가는 20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구간일까요? 네, 아주 참 어려운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 실적 아시죠? 드디어는 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수익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겼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일입니다. 과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현실로 됐죠. 자, 이제 이번에는 뭡니까?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 규모도 이제는 수익성은 벌써 이겼고 하이닉스가 매출도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금액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는 104억 불을 매출 일으켰고요. 삼성전자는 112억 불입니다.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로 10% 정도 앞섰거든요. 예. 뭐 예컨대 삼성전자 D램이 40%라 그러면 하이닉스가 30%였는데 지금은 거의 육박합니다. 삼성전자가 39%고요. 하이닉스가 36%다. 정말 어쩌면 금년 1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의 매출조차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도 있다. 가능성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 늘 하는 말 영원한 1등은 없다. 항상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신행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실적도 좋고 매출도 잘 나오는데 주가가 그러면 쭉쭉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가에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실적이 아닙니다.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오늘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장중 7% 가까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어제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실적 냈죠. 그런데 왜 주가는 급락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에 실적 호전이 반영됐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여러분 계좌의 20%를, 하이닉스는 여러분 계좌에 10%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중심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7만 원 밑에서는 저평가된 구간이다.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56,300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내가 내 포트폴리오의 20%가 돼 있으면 더 이상 살 필요 없지만 20%가 안 되고 5%나 10%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가 매수하셔야 될 구간이고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죠. 저는 하이닉스의 중심점, 기관점을 2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가 19만 9천 원이니까 사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중심점이 20만 원이 여기서 위아래로 10%씩 잡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하이닉스가 22만 원까지 갔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중심점이 20만 원이니까는 10% 올랐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하이닉스를 살 게 아니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18만 원까지 내려갔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18만 원까지 갔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점에서 10% 밑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지만 금년도 2025년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가 반드시 3,000포인트가 넘어설 걸로 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가 상승하지 못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넘는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 계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는 꼭 편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오늘장으로 좀 좁혀보면은 지금 미국장이 어제 많이 안 좋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랬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장에는? 저는 아직은 안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심점을 20만 원 밑에서 무조건 사라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2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가 그 매수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이닉스가 만약 예컨대 2% 이상 크게 내려가서 19만 원대 초반까지 온다. 그러면 조금 입질 정도 하지만 여기서 적극 매수 그거는 저는 아직은 부담스럽다. 왜? 그만큼 주가 반영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만 원 선을 기준점으로 삼아주시는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제장 돌연 급락한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이버가 어제 5%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악재 요소가 없다 보니까 당황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시장에서는 실적이 문제다, 배당락일이었던 게 문제다, 아니다, 카카오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더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김선영 대표님께서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앵커님이 질문 주신 거에 답이 다 있어요. 뭐 굳이 뭐 이제 왜 갑자기 빠졌지라고 했는데 실적에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은 그냥 수급입니다. 수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MSCI 리밸런싱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탑 10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리밸런싱 구간쯤 되면요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던지면 빠지는 거고 예. 뭐 받으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이거 사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이버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에 5위권에 랭크가 돼 있어요. 2.93%. 그리고 이제 탑 10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탑 10에 있는 기업 뭐 편입 편출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탑 10에 있는 기업들 내에서는 언제든지 이 기간 내에 오면은 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어제 매수가 나왔다 해서 오늘 매수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요거대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기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어제 금융투자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한 88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연기금이 그걸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대로. 자, 아시겠지만 연기금도 이제 MSCI 이 인덱스를 참고를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은 지금 무조건 받쳐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금액 자체가 비슷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아는 거죠. 리밸런싱에서 나오는 물량이 이 정도면 우린 다 받아가지고 일단 충분히 이제 커버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연기금이 좀 밑에서 잘 받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606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이제 기관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제일 매도를 많이 했고 금융투자가 88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그 기관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옆으로 쭉 가보면 연기금이 있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뭐 우리나라 30몇 개월째 연속 계속 매수해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이다라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도 네이버 받쳐줬습니다. 그냥 기관 던지는 걸 다 그냥 그대로 받아줬고요. 일단 받아주는 역할을 또 열심히 했고 일단 온라인에서 보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에 대한 얘기, 뭐 배당락에 대한 얘기, 뭐 심지어 카카오로 수급이 이동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 뭐 카카오가 최근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챗 GPT와 함께 어떤 뭐 사업을 같이 할 만한 어떤 이제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보이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카카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모든 자회사들 다 가지고 있었죠. 매력이 정말 넘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있죠. 물적 분할로 정말 회사를 찢어버렸죠. 그랬죠. 예. 필요한 좋은 회사들 다 나간 상태고 사실 빈껍데기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걸 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도 투입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의 AI 기능을 이제 이게 과연 실적으로 이제 들어가 우리가 투자의 가치가 있을 때 판단할 때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AI 카카오의 AI 기능을 쓰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뭐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전기차 뭐 비아디가 들어와가지고 혹은 이제 화웨이폰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 쓰고 계십니까? 주변에 그 정도 쓰고 있냐고요? 아무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카카오 AI 기능이 뭔가 정말 좋아. 나 이거 써. 모든 사람 다 써. 내 주변에 안 쓰는 사람 없어. 챗 GPT 같이.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보시면 되지만 아직까지 카카오 투자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수급이 넘어갔다는 건 사실 더 말이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MSCI 리밸런싱의 탑 10에 있는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탑 10 기업들 뭐 삼성전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그냥 딱 다 이제 귀를 닫으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카카오로 특히나 이 정치적 테마 때문에 움직인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업 측면에선 네이버 투자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김 대표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업계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인도의 조선소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이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이것은 일단 뭐 HD 현대중공업이 인도 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하거나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명확히 얘기를 해드리면 예.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인도 정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걸 한 세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도 쪽에서 해상 운임비로만 매년 108조가 드는 정도로 예. 일단 비용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도 정부 쪽에서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박 건조나 해상 운송 관련된 시장 점유율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장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인도 점유율이
0.7%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선박에서도 글로벌적으로 1.2%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조선 관련돼서는 상위 10위권의 목표를 좀 두었고, 그리고 해운 회사를 설립을 해서 10년 내 최소 1,000척을 선박을 제조를 하겠다라는 정부 쪽에서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지금 이제 그 항공모함이 2척 정도 이미 건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계속 그 마찰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상 관련돼서 역시나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을 좀 제조를 해서 해상력을 좀 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일단 인도 정부 쪽에서의 의지가 좀 강하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도 시장에서 국내 쪽의 기업들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점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뭐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이제 작년에 인도 법인의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LG전자도 역시나 인도 법인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 시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선업종은 뭐 그러니까 단연간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수주가 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2, 3년의 수주가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올해 1월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LNG나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이미 뭐 41%를 달성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5년 1월 말 수주 잔고가 46조 9천억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배 기록을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주 잔고도 높다라고 보는 것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다. 그리고 미국 해건 재건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의 해군력 급증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1위 탈환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러브콜을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4년까지 1,540조를 들여서 신규 군함을 364척을 만들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오션이 미국의 그 조선소를 인수를 했었던 거, 그리고 동사도 이제 미국 쪽에 인수를 타진하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익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마진 개선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컨테이너선 같은 수익성 낮은 쪽에 대한 배를 선적하는 거는 최소한 줄이고 LNG나 특수선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높인다라는 것도 동사 좀 일단 투자 포인트적인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으로만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조 1,620억 그리고 순이익적으로만 봐도 9,530억을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PER 기준으로 27배 수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피어 그룹에 있는 수준이 30배 이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중공업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조선주 전반과 관련해서는 현지 시각 28일까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좋았는데 이번 주는 좀 답답하셨죠? 간밤 미증시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응원해보면서 오늘장 증권가가 주목한 리포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향과 유지 보고서가 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7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우리 시장에 대체거래소 ATS가 문을 엽니다. 10개 종목들이 먼저 상장이
되는데 그 10개의 종목에 속한 YG 엔터테인먼트나 롯데 쇼핑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한 목표가 상향과 유지 리포트 나온 점 특징적이고요. 이 밖에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목표가 24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페노선과 원익 IPS에 대해서는 유지 의견 나온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요즘 한한영해제 기대감에 관세 무풍지대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올 들어서 엔터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는 3분기부터 시작되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목표가를 5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상향하고 저연차의 수익화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짚어냈습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작년 영업손실 2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2NE1이 아직도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도 잘 성장해주고 있죠. 올해 엔터주 훈풍의 여왕들의 기환까지 어제 5% 가까이 상승 마감한 YG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상승폭 강화할 수 있을지 주시해보시죠. 이어서 롯데쇼핑 보고서도 살펴볼까요? 롯데 계열사들이 어제 IR 데이를 가졌습니다. 2024년 11월 다들 기억을 하실까요? 롯데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 루머가 돌면서 담보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엔 그야말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로 인해서 롯데그룹주들 롯데쇼핑의 주가 또한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 오해가 해소되면서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19%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롯데쇼핑은 작년 1조 6천억 원에 달했던 해외 사업 매출을 2030년에는 3조 원까지 목표로 하겠다면서 싱가포르 HQ 법인을 설립한 뒤 상장 계획도 밝혔는데요. 올해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고요. 다음 주 재채거래소에서 만나볼 수 있을 이 두 종목의 주가 추이도 함께 팔로우업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슈 하나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대표 기업들의 동맹이 뜨고 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은 이중 기업 간의 합종 연횡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재계 투톱인 삼성과 현대차의 협업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남인호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K컬처, K푸드 등등 여러 가지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K동맹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해은 앵커님. 혹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누가 더 나이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일단 시총은 삼성전자가 형님인데 정의선 회장일까요? 뭔가 조금 더 그런 포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언뜻 보면 정의선 회장이 조금 더 연상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2살이 더 많답니다. 왜 제가 지금 실없는 얘기를 하느냐? 실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얼마나 파워풀한 힘이 되겠습니까? 엊그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그리고 LIG 넥슨하고 한화가 서로 간에 다투다가 힘을 합치니까 곧바로 상대방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료에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의 강점과 삼성의 강점을 합친다면은 저는 당분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은 이겁니다. 기아의 그 전기차 안에서 삼성전자의 싱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집에 가면서 샤워물 좀 데워줘, 저녁에 좀 청소 좀 해놔 이런 오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아 자동차하고 삼성의 어떤 그 싱크탱크하고 힘을 합치는 것처럼 이런 그런 그 양사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주고받지만 서로가 더 강해지는 그런 윈윈 전략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보일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소니 혼다인가요? 아, 맞습니다. 소니 혼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니 혼다의 전기차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AI 음성을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큰 화두가 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과장된 표현이라고 안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가 변화가 온다면 저는 3,000포인트 돌파는 너무나도 지극한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각각 개개 종목의 어떤 주가 동향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 계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중시하셔야 된다. 이제는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보시자 하지 말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체와 업체 간, 기업과 기업 간 B2B가 잘 화합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 포트에 많이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업종 간의 경계는 이미 좀 허물어진 느낌이 있죠. 이 적군 아군 나눌 것 없이 국내 기업 간의 이 동맹 협업으로 더 큰 시너지가 나오기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겹호재로 분위기가 좋았던 태양광주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REC 제도 폐지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이 태양광 모듈 판가 올린다는 소식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태양광주 좋았다가 전날 미국장이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투자 심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반 소장님 오늘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주? 일단 조정은 하락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 하락을 나오는 거를 기회를 삼고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태양광을 바라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계속 제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예. 이 태양광도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좀 분위기가 올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REC 제도 폐지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난 건 아니고 추진인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은 오히려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한다면은 대형 발전소 그 기업들이 태양광 쪽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REC 가격 변동이 커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2012년 당시 때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 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한다면은 대형 그 발전 기업들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투자 확대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소규모 발전 사업들이 이제 반발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법 추진 과정에서 좀 봐야겠지만 예. 네, 규제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봐야겠지만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내 쪽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해외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인도 쪽도 지금 태양광 보조금 정책이 좀 추진 중인데 이게 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도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퍼스트 솔라에 대한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4월에 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미국 상무부에서 동남아산 셀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 판결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의 또 관세 10%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게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4월에 이러한 흐름들까지 연결이 된다면 태양광의 경우에는 그 전까지도 분위기가 더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효과를 받아진다 한다면 중장기 관점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주는 좀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남아 모듈 그 수입량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급감을 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의 모듈 단가가 또 상승하는 효과를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4분기 때 영업이 흑자가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 실적이 더 이상 뭐 감소할 만한 이유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밸류체인 내에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CI 홀딩스도 같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올해 1월 그 하나 쪽에서 REC 그 실리콘 투자 계획에서 설비 노후 등을 인해서 하나큐스의 납품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 쪽에서 OCI 홀딩스를 통해 4조 원 부분들의 그 납품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가 하나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계속 좀 시장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급락한 만큼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대표님께서 2차 전지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다음 주에 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일단 인터배터리 2025가 개막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자동차 및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략을 좀 발표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주목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들 잡아볼까요? 네, 저같이 방송 출연한 사람들한테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존재죠. 2차 전지 참 말하기 어려운 업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호기롭게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인데 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가 화두에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전기차 이 배터리가 화제가 많이 나니까 도대체 너희들 차에는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 이게 되게 많았었는데 아마 테슬라에 굉장히 좀 거슬렸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별로 안 쓰고 왜 이렇게 파나소닉 걸 많이 쓰지라고 이제 보면서 저도 기왕에 우리 LG엔 쓸 거 좀 써주지 좋은데 이런 생각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 파나소닉이 현재 지금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양극재를 우리나라 회사 거를 쓰겠다, 뭐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주력 고객사인 테슬라 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도 시기는 IRA 요구 불안감이 조금 아마 상반기 정도는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정도에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현재 파나소닉은 우리나라 대표 양극재 4사죠. 이제 에코프로 BM, LG화학,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북미 배터리 공장 생산 공급을 위한 어떤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단순 샘플링이나 아니 테스팅 과정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미 뭐 퀄리티 좋은 거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니케 워낙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고 실질적인 협의 단계가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또 최근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의 공장 빨리 절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뭔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장 증설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아마 결정되는 그 기간이 빨라질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는 대로 현재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네바다에 이미 공장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캔자스 속에 좀 하나 더 짓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바다의 공장도 일부 증설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화학 쪽에 대한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거 잘 안 씁니다. 자기 나라 거만 쓰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거에다 손을 이제 같이 하자고 했었던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차 전지는 좋은 소식 많이 나오니까 올해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미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순환매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음 주에 있을 중국의 양회 관련된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한한령 관련된 소식과 접목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중국 소비재 관련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뭐 카지노라든지 뭐 여행 뭐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도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이제 나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삼성과 현대차 관련된 협업 관련된 부분에서 뭐 팹리스라든지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로봇 전용 배터리 그리고 5G 특화망에 이어서 역시나 모빌리티나 역시 AI 전기 커넥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오늘 아이폰 16E 그러니까 SE4가 국내에 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었던 애플의 보급폰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관련주죠. 뭐 LG그룹주들일지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